네, 원투펀치 200회 두 번째 주제는요. 최근 축구 팬들 사이에서 꽤 화제가 됐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즌 동안 많은 축구 팬들이 얘기를 했는데 EPL이 셀까? 라리가가 셀까? 라리가가 셀까? EPL이 셀까? 네, EPL이 셉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 요즘에 좀 혼나죠. 네. 아니 그런데 네네. 올 시즌 유로클럽 대항전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라리가 팀들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뭐 챔피언스리그라든가 유로파리그 우승 뭐 EPL 팀이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말란 법은 없는데 올 시즌 마지막 우승 트로피가 누구 손으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지금 점수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스페인이 100점이 넘어갔어요. 100점을 드디어 돌파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 UEFA 이 리그 랭킹 맥인 이래 네. 5년 합산 100점 돌파는 유례가 없는 거의 유례 없죠.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99.999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드디어 이미 아직 시즌 안 끝났는데 100을 돌파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물론 아주 예전과 비교하면은 보너스 가산하는 제도가 약간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점수가 좀 인플레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엄청난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 2등이 독일이거든요. 독일과 점수 차이가 꽤 나요. 독일이 지금 79.463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뺄셈을 못해요. 그러면 몇 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20점 넘게 차이 나죠. 네, 20점 넘게 네.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잉글랜드가 네. 74.909인데 차이가 얼마 이탈리아가 없죠. 70.439거든요. 맞아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올 시즌 걱정은 이탈리아가 프리미어리그를 역전을 할까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숫자가 좀 줄어들고, 네. 변화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 걱정이었는데 이탈리아, 세리아 팀들이 유럽 대항전을 다 떨어졌습니다. 네, 라치오와 유벤투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유럽 대항전에 프리미어리그 팀 2팀 살아남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에는 맨시티 네. 혼자 살아남았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지금 3위를 어쨌든 올 시즌을 버틸 수 있게 됐어요. 네. 지금 EPL 같은 경우에는 8팀이 출전했는데 2팀 살아남았고요. 독일이 7팀인데 3팀 살아남았고 네. 스페인이 7팀인데 6팀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라리가가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요? 볼게요. 라리가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괜찮은 이유는 리딩 클럽이 확실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 리딩 클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리딩 클럽이 너무 확실하니까 뭐 다른 팀들이 너무 좀 약해 보이고 어떻게 뭐 우승이 항상 여기서 결정나고 뭐 그런 비판도 있지만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한 그 클럽이 정말로 슈퍼 클럽이라면 네. 어떤 리그에는 슈퍼한 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여기에 이제 막 괴롭히는 수준이 됐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대등하게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3강이 매우 강력한 팀들이 형성이 되는데 저는 이게 전체적인 리그를 끌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팀들과 붙기 위해서 나머지 팀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전력을 따라잡는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네. 4회 만에 처음 네. 칭찬받아봤어요. 축구 리그와 팀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철학. 철학에 대해서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EPL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팀들이 이제 없으니까 네. 같이 좀 무너진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을 그러니까 할 수도 있겠네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리그도 리딩 클럽이 끌어주는 부분이 중심축이 있어야 되고요. 팀 자체만 봐도 팀이 성장하기 위해선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네. 기본적인 중심축이 있는 데다가 하나하나 보강을 하더라도 살을 붙이고 또 밑에서는 성장을 시키고 해서 그 팀에 살을 붙이고 또 개선을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리딩 할 수 있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0607 시즌부터 3시즌 동안의 성적과 최근 5시즌 동안의 성적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최근 5시즌 동안의 공통점은 네. 2011-2012 시즌부터가 중계권료가 급상승하면서 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 맞아요. 시즌입니다. 그때가 한 번도 완전히 올라간 시즌입니다. 돈은 많아졌고 선수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돈이 이제 갑자기 많아지니까 진짜 뭐 이정현의 노래도 있지만 바꿔. 다 바꿔. 계속 바꿉니다. 한 시즌에 폼이 조금 떨어지는 선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시즌에 다시 폼을 올릴 수 있는 선수도 있는데 돈이 있으면 일단
단기간에 뭐가 안 좋으면 바꾸고 싶은 게 사실 사람도 그렇고 맞아요.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꿉니다. 감독도 바꿉니다. 그렇다고 스페인처럼 뭐 바르셀로나 이런 것처럼 감독이 바뀌어도 팀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 철학을 유지하는 운영 그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감독이 바뀌면 또 팀 스타일도 바뀌고 그러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선수를 한 시즌 정도 잠재성 있으면 그쵸, 지켜보는 게 네. 나은데 그 선수들은 또 다른 리그 가면 또 잘해요. 네. 다른 리그 가면 또 맞는 말이에요. 잘합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또 바꾸어서 감독 바꾸고 뭐 하니까 이게 사실 조직력을 맞출 시간도 없고 팀이 기본적으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순서 스텝 바이 순서가 있는데 예전에 2000년대 초중반처럼 주축 선수가 있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니까 살을 붙이는 보강의 형태가 아니고 완전 틀을 막 바꿔버리고 감독 오면 또 영입 요청하는 대로 막 완전 기존 틀을 바꿔버리니까 이게 오히려, 팀이 조직력이 살아날 수가 없고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강팀과의 일전을 치러야 되는 유럽 대항전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동기부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잉글랜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리그로 잉글랜드 선수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과거에는 뭐 마크 휴즈나 이런 선수들이 간혹 갔습니다만 이제는 잉글랜드가 자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돈을 주거든요. 주급을. 다른 리그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로 치면은 뭐 사우디 리그가 자국 리그에서만 뛰고 외국으로 안 보내니까 그 안에서만 계속 있다가 네. 정체되고 요즘엔 좀 퇴보하죠. 중국 리그도 마찬가지죠. 중국 자국 선수들이 다른 리그를 안 가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있으니까 사실 정체된 부분이 많은데 잉글랜드 선수들이 일단 전술적으로 새로운 외국 감독이 왔을 때 전술적인 소화 능력도 떨어지는 데다가 왜냐하면 옛날에 고급 축구들을 많이 안 배워서 어려서부터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워서 전술을 가르쳐주고 움직임을 좀 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이 금전적으로 프로 선수라는 것이 중요한데 프리미어리가 정점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버리면 이제는 벌 걸 다 벌은 거예요. 뭐 거기를 거쳐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진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수아레즈 같은 유형이나 뭐 이런 선수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와서 최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헝그리 정신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집착력 그러니까 그것도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죠. EPL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그게 좀 해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리를 오히려 그런 하자면. 부분이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긴 네. 듯한 느낌이 최근 5시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장 의원님이 지금 EPL이 돈이 많은데 생각보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라리가가 사실 뭐 일부 팀을 제외하고는 사실 돈이 없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레알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있어요. 세비야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네. 있고 세비야가 또 운영하는 또 아주 특징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빌바오든 그게 말라가가 됐든 지금 다 살아남는 자신들의 스타일, 경기 방식,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지만은 정말 그 강자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강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뭔가 자신들의 특성과 개성을 발전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세비야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라몬 몬치라는 정말 스카우트의 아주 귀재가 있어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팀이고 이미 3강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뛰는데도 선수들이 그걸 버텨내는 이유가 피지컬 부문이 아틀레티코가 지금 유럽에서 최상급이에요. 여기는 오스카 오르테가라는 피지컬 코치가 있는데 이 오르테가 코치가 전체 지금 축구계에서 아주 최상급의 피지컬 역량을 지닌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알, 바르셀로나 그리고 지금은 아틀레티코까지 이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자신들의 경기력도 올리고 네. 자신들의 개성과 살아남을 특성과 장점, 생존의 방식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라리가 팀들은 돈이 없어도 뭔가 이게 강하다. 그리고 이번에 저 A매치 기간 있지 않았습니까? 쭉 한번 각국의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명단을 쭉 봤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우루과이,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의 국가대표 선수 총합을 보면 라리가 쪽이 더 많거든요. 더 많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EPL도 이제 남미 선수들이 좀 많이 와서 많이 좁혀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축구 좀 잘한다는 나라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뭐 칠레,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 다 합하면 라리가 쪽이 국가대표 수가 많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당연히 호날두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포르투갈이라든가 뭐 크로아티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또 대표 선수 진용을 보면 라리가가 EPL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는 포인트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만큼 EPL이 압도적으로 뭐 라리가보다 많다거나 그런 일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라리가 같은 경우에 이제 팀이 우선이었던 것 같고 EPL 같은 경우에 이제 특정 좀 몸값 높은 선수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지금 조금 붕괴가 된 것 같다는 느낌도 그렇죠. 근데 이제 들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중계권료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마케팅 쪽으로 프리미어리그가 계속 성장하는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네. 10년 안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감독도 자리매김하는 팀이 있을 거고 중심축들이 생기긴 할 겁니다. 지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적으로 프리미어리그 현재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선 프리미어리그가 다시 리그 랭킹을 탈환할 가능성은 맞아요. 저는 있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근데 마케팅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팬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사실 성적을 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도 메시가 언제까지 그렇죠. 사실 계속 있을 나는 사이클이라는 게 네. 존재하는 네.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리에아가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서 저는 결정적인 어떤 역사의 전환이 있었던 사건이 그 누캄프에서 저 올레구나 솔샤르 선수 골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했을 네. 때 그 98-99 시즌 정도가 사실은 세리에아의 독주 시대가 끝났던 저는 기점으로 보거든요. 거기서 이제 유벤투스가 준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넘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전체 리그 역사에 하나의 분기점이 됐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보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등장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반대로 퍼거슨 감독이 퇴장을 했어요. 네. 이 어떤 시기가 또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이제 라리가가 이제 좋은 제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돈이 그래도 굉장히 많으니까 네. 이것을 정말 잘 계획적으로만 조직적으로 아주 시스템적으로만 운영을 잘하면 EPL이 또 올라설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 날을 얼마나 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이제 EPL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겠죠.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간? 대략 한 5, 6년 정도? 5, 6년? 네, 지금 사실 시행착오를 한 5년 정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이것을 수뇌부, 특히 디렉터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팀을 유지하냐에 있어서 사실 시행착오가 있었던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시기를 지금 어느 정도는 지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앞으로 5년 안에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년 안에는 네, 일단은 유럽 랭킹 1위는 아직은 점수차가 크기 때문에 그쵸. 2위는 저는 탈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일도 만만치 않아요. 독일도 만만치 네, 않아요. 만만치 네, 않아요. 네. 네, EPL 팬들의 희망은 이제 2위를 빨리 탈환하고자 유럽 무대에서 힘 좀 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라리가와 EPL의 차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 무대에서 라리가는 최근에 왜 이렇게 강하고 EPL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